안녕하세요. 에픽게임스 코리아의 신광섭입니다. 권호찬입니다. 네, 오늘 저희는 저희 그 메타 휴먼 예. 크리에이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이제 웨비나를 준비를 해 봤는데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저번 주에 공개를 했는데 좀 예. 빠르게 좀 준비를 해 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관심이 되게 뜨거운 상황이잖아요. 완전 난리가 났죠. 예. 예, 그래서 궁금하신 부분들도 있을 것 같고 또 그다음에 또 저희가 인제 공개했지만 사실 그 의미 같은 것도 좀 설명을 드리는 게 또 맞을 것 같아서 이 웨비나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좀 설명드리려고 저희가 좀 빠르게 준비를 해 봤고요. 예. 그래서 인제 오늘 저희가 인제 순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요. 먼저 일단 그 메타 휴먼 크리에이터가 결국 만들어 주는 게 디지털 휴먼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디지털 휴먼을 사실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필요하고 그런 면에서 저희 에픽게임즈가 어떤 것들을 파트너사와 해와서 어떤 음.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는지에 예. 대한 그런 부분들을 전부 한번 좀 훑어보는, 예. 예, 고걸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인제 저번 주에 이제 메타 휴먼 크리에이터가 공개되면서 저희 블로그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인제 몇 달 내에 이제 얼리 액세스를 시작은 할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순차적으로 정보를 쪼금씩 공개를 하겠지만 지금 오늘은 저희가 인제 공개한 정보들, 그래서 음. 저희 블로그와 이제 영상을 기반으로 해서 거기서 인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거기서 무엇을 예. 인제 뭐 혹시나 놓치실 수도 있으니 그런 맞습니다. 걸 좀 설명을 드려 보고, 그다음에 또 저희가 또 샘플도 공개를 했잖아요. 예. 그래서 그 샘플을 통해서 이제 이게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구나 그런 이해를 돕고, 그다음에 또 인제 더 궁금하신 부분들을 여쭤보실 수 있게 Q&A 하는 식으로 구성을 해 봤고요. 그럼 인제 첫 번째로 인제 그 저희의 인제 그 디지털 휴먼을 이루는 그 언리얼 엔진이 어떻게 되는지에 그런 네. 역사, 이제 고런 걸 다 한번 살펴보는 것부터 먼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걸 위해서는 저희가 인제 그 메타 휴먼이라는 디지털 휴먼이라는 요런 페이지가 있고요. 거기에 좀 정리가 돼 있는데 요거를 통해서 좀 말씀을 드려 볼게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인제 이 디지털 휴먼, 그러니까 저희 에픽 게임즈가 디지털 휴먼을 만드는 첫 발자취가 이제 2016 년도로 예. 돌아가서 바로 저희가 인제 요 헬블레이드, 예, 닌자 시어리랑 헬블레이드라는 걸 요거를 만들면서 사실 시작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때 뭘 공개했냐면 바로 요런 것들을 저희가 공개를 했었는데요. 뭐냐면은 사실 그때까지 그때까지도 사실 어떤 게임의 시네마틱을 만들 때는 사실 미리 사전에 모션 캡처한 데이터를 가지고 네. 그걸 가지고 사실 캐릭터를 움직이는 거를 했었다면, 이때는 그게 아니라 더 약간 우리가 진짜 배우분들이 음. 영화를 찍는 것처럼 예. 실시간으로 어떤 그런 모션이라든가 페이셜이나 음성을 그대로 엔진에 갖고 와서 그 디지털 캐릭터, 게임 내 디지털 캐릭터를 실시간으로, 예. 예, 움직이게 하는 걸 했었죠. 사실 이걸 통해서 이런 어쨌든 디지털 캐릭터를 사용한 이런 실시간의 스토리텔링이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를 굉장히 보여준 큰 사실 데모 중에 하나였죠. 예. 사실 저도 엄청 기대 많이 했었습니다. 그쵸. 그래서 요런 것들도 공개를 해서 저희가 시작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인제 고다음으로 또 넘어가서 사실 요걸로 시작으로 그다음에 다음에 저희가 민 마이크라는 좀 더 음. 사실적인 캐릭터도 만들었는데, 결국 그런 것들이 또 합쳐져서 정말 큰 게 됐던 게 이 바로 이제 2018년 GDC에 저희가 공개한 이 사이렌 음. 데모가 굉장히 어. 임팩트가 있었고요. 그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헬블레이드가 사실 이제 게임에서의 어떤 그런 뭐 게임 음. 캐릭터의 디지털 휴먼이었다면, 이때는 진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수준의 사실적인 사람의 같은 사람에 준하는 디지털 휴먼을 만들자라는 걸 통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사실적 렌더링 플러스 실시간으로, 예, 뭐 모션이라든가 페이셜이라든가 음성까지, 예, 퍼포먼스 캡처를 예, 통해서 퍼포먼스 예. 캡처를 해서 하는 것들을 예. 보여드렸었죠. 사실 이 보면은 이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이 사이렌이 이 디지털 휴먼이라는 본격적인 디지털 휴먼의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네. 근데 참 보시는 대로 퀄리티는 시작점이라고 할 수가 없죠. 예. 맞습니다. 지금 보시는 대로 그때 보여줬던 수준이 이미 사실 저희가 인제 언캐니 밸리라고 하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서 이 렌더링에서는 사실 언캐니 밸리를 이미 사실 넘어서는 그게 없는, 예. 예, 사실 그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들을 또 연구하는 데는 저희가 항상 이런 데모를 만들고, 저희가 이걸 굳이 또 언급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저희가 이렇게 해 가지고 또 이걸 같이 또 쓸 수 있게 언리얼 엔진 넣어서 공개를 또 하잖아요. 예. 이제 그런 면에서 사실 디지털 휴먼의 사실 핵심적인 기술은 사실적인 사람에 대한 렌더링은 요때 사실 어느 정도 완성도가 됐고, 음.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해 저희가 인제 언리얼 엔진에 이제 4.0 음. 고전에 넣어서 이걸 또 요 페이지를 공개했잖아요, 요 문서 예. 페이지를.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뭐 피부 쉐이딩이라든가 눈에 대한 쉐이딩, 음.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진짜 사실적인 캐릭터들이 어떻게 렌더링 되는지를 솔직히 소개한 그런 예예. 거잖아요. 사실 이 페이지 같은 경우는 좀 더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하는 게 저희가 뭐 일반적인 피아 산란이나 이런 보편적인 기술을 얘기한 게 아니고 저희가 디지털 휴먼 아주 사실적인 렌더링 퀄리티를 올리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했는지에 대한 어떤 세부적인 노하우들이 꽤 많이 있기 때문에 관련 업계 종사하시는 분들이라면은 꼭 보셨으면 제가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음. 맞습니다. 이거를 통해서 그런 것들도 보실 수가 있고 음. 그래서 그런 근간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예. 것들을 저희가 또 했고요. 그다음으로 또 인제 그때 또 그 해에 또 중요했던 게 바로 요게 있죠. 예. 앤디 서키스 데모. 예. 맞습니다.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였고요. 그래서 그때 공개했던 앤디 서키스 데모를 저희가 같이 한번 또 보면 음. 바로 이건데요. 그 뭐였냐면 이때 사실 3 레터러에서 예. 요거를 저희랑 같이 했었는데 3 레터러 이때 메타 휴먼 프레임워크라는 거를 딱 음. 언급을 딱 하십니다, 공개를. 예. 그래서 뭐였냐면은 사실 3 레터러는 그때 뭐 세계적인 수준의 그런 릭을 만드는 회사였고 그러면서 근데 인제 문제는 그런 릭을 만드는 걸 할 때 그다음에 인제 사실적인 디지털 유머를 만들 때 어려운 점이 뭐였냐면 이런 배우분들이 사실 캡처를 해야 되잖아요. 음. 특정 표정을 지어서 capture를 하고 그거를 인제 블렌딩 해 가지고 예, 지금도 사실 대부분 그렇게 아 하죠. 그쵸. 예. 그렇게 하다 보니 그게 뭐였냐면 사실 우리가 어떤 표정을 강제로 일부러 지은 내가 실제 어떤 어. 그 감정을 표현할 때 그 표정을 짓지는 않거든요 사실상. 그러다 보니 음. 어색함이 있고 그런 예예. 것들이 있었어서 여기서는 어떤 시도를 하셨냐면 지금 여기 앤디 서키스가 하고 계신 연기를 그냥 그대로 캡처. 그러니까 아. 배우분한테 어떤 특정 표정을 요청한 게 아니라 그대로 그걸 캡처하고 그 캡처에서 그런 어떤 그런 표준화된 로직이나 이런 걸 찾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표준화된 예. 그걸 만드는 작업을 하셨던 데모죠. 사실 이때 저는 대단했던 게 이 영상 자체가 퀄리티만 가지고도 이미 굉장히 화제가 됐는데요. 지금 저희가 굳이 이렇게 오시리스 블랙이라는 가상의 캐릭터를 세워 놓은 거는 지금 광석 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연기에서부터 저희가 표준화된 표정을 뽑아서 그걸 이제 전혀 다른 형태의 릭을 가진 캐릭터로부터 전달하고 다시 애니메이션 시키고 그러면서도 그 퀄리티 표정의 페이셜의 퀄리티를 유지하는 거를 보여주는 영상인데 이거 굉장히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음. 그래서 요게 사실은 저희 메타 휴먼 크리에이터의 시작이자 아. 근간이 됐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사건이 그래서 인제 3 레터에서 이런 것들을 보여주셨고 그러면서 인제 그다음해인 2019 년도에는 저희 에픽과 인제 한 식구가 되셨죠. 아 예 예. 그러면서 인제 실제 이 메타 휴먼 크리에이터가 인제 더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됐는데 그때 인제 저희 3 레터에서 이제 저희 에픽의 식구로 합류하시면서 그때 인터뷰를 하신 게 있어요. 그래서 음. 고때 인제 뭐 에피소드나 고 내용을 아마 같이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려 보면 그때 그런 걸 사실 물어보셨거든요. 뭐냐면 질문하시는 분이 왜 릭은 음. 리깅하는 거는 표준이 없느냐. 왜 다 다르고 예. 왜 그러냐 했을 때 그 파운더분이 답변하신 거는 "정말 리깅하는 거 릭을 만드는 거 어렵다. 왜냐하면 리깅을 하는 거 릭을 만든다는 거는 수학적인 지식이나 아니면 프로그래밍, 렌더링적인 뭐 해부학적 지식" 네, 또 인문학적인. 그쵸. 예.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있어야지만 가능한 어. 굉장히 기술의 총합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예. 사실 그런 표준이 이런 게 좀 어려운 부분이고 예. 또 그렇기 때문에 또 재미난 또 질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래서 인제 자기한테 한 명만 뽑아서 이걸 하라고 한다면 예.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사실 음. 그만큼 사실 어려운 거였습니다. 그래서 뭐였냐면 그때 그해 인터뷰하시는 전해에 3 레터럴이 들어오는 일의 거의 90% 어. 정도를 못 하신다고 고사하셨대요. 왜 그러냐면 그 많은 일을 다 못 하니까. 그만큼 수요는 많은데 수요가 막 폭발하고 있는 거죠. 그쵸. 예.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에픽이랑 같이 식구가 음. 돼서 이런 릭이나 이런 것들을 더 많은 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보는 게 목표고 그거를 아. 함께하기 위해서 사실 함께하게 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사실 그때 그렇게 결정을 해 주신 덕분에 저희가 지금 이렇게 메타휴먼 크리에이터를 소개해 드릴 수 있게 된 거네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결과물이기도 하고요. 음. 그래서 고런 또 중요한 일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또 뭐가 있냐면 사실 우리가 디지털 휴먼 그러니까 할 때 그러니까 뭐 디지털 휴먼이 아니라 그냥 일반 사람을 봤을 때 중요한 게 있잖아요. 사실적인 뭐 피부, 눈 다 있지만 바로 중요한 게 또 털이잖아요, 사람이.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노력을 좀 많이 했고 예.
왜냐하면 디지털 휴먼을 보통 하실 때 사실 요런 쪽에 좀 안 되시는 경우들이 있다 보니 그런 대머리 캐릭터 같은 거 예 써서 하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인제 예. 저희는 그런 걸 인제 용납하진 않고 음. 그래서 저희가 인제 쉐이브 앤 헤어컷이라는 데도 또 잘하시는 곳도 음. 저희 에픽 식구가 돼서 네. 이제 저희 엔진에도 적용이 되고 또 언리얼 엔진 쓰시는 분들한테도 무료로 플러그인도 풀고 하는 식으로 음. 헤어에도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고요. 네. 그래서 결과물 또 이렇게 보실 수도 있고. 예. 제가 작년에 요거 관련해서 에픽 라이브를 찍었었는데 사실 제가 라이브 찍으면서 굉장히 덤덤하게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아마 제가 제일 놀랐을 겁니다. 예 음. 이게 과연 이 정도의 어떤 퀄리티의 헤어가 가닥가닥 렌더링되고 또 실제로 시뮬레이션 된다라는 게 그쵸. 근데 지금은 더 대단해서 사실 얼마 전에 공개된 미어캣 아 프로젝트도 그쵸, 그렇고 그쵸. 예 지금 요번에 공개된 메타휴먼 샘플도 그렇고 열어보시면은 진짜 실제로 사람이 이 가지는 머리카락 수만큼 헤어를 심었거든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좀 퀄리티나 퍼포먼스에 맞춰서 좀 적게 심을 수도 있지만 저희는 어찌 됐건 이 메타휴먼의 궁극적인 목적은 맞습니다. 예 리얼한 휴먼을 대체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부분에서 용납하지 않죠. 그쵸. 음. 또 뭐 뒤에 그래서 실제 시연을 하실 때 뭐 음. 보여주시기도 네. 하시지만 예 그게 또 돌아가잖아요 이제. 예 돌아가고 언리얼 엔진에 예. 돌아가기 때문에 또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런 뭐 사실적인 렌더링 그다음에 릭 그다음에 또 헤어. 음. 근데 인제 그러면 인제 캐릭터가 준비됐으면 또 필요한 게 뭐냐면 사실적인 그 퍼포먼스를 예. 해야 되잖아요. 음. 그런 것들을 또 위해서 또 저희가 또 만들었던 기능이 있는 게 바로 인제 뭐 라이브 링크라는 또 음. 기능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라이브 링크는 뭐냐면 언리얼 엔진에 어떤 외부에 있는 퍼포먼스 캡처 툴이 연결돼서 그거를 그대로 안에 있는 캐릭터들이 쓸 수 있는 기술이 되겠죠. 예. 이게 많은 분들이 라이브 링크는 이제 DCC 툴의 프리뷰 정도로 사용하시는데 저희는 이제 이 툴이 좀 더 넓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어떤 장비, 어떤 툴, 어떤 뭐 모션 캡처 기기든 간에 자유롭게 언리얼 엔진과 연결하실 수 있도록 어떤 그런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서 만든 툴이고요. 예 많이들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쵸. 그래서 뭐 뒤에도 시연을 해 주시지만 예. 그렇게 되어 있고 또 근데 인제 요거는 또 인제 아이폰을 써서 해야 됐지만 또 작년 말에 또 저희가 어 또 중요한 또 소식이 있었던 게 예. 그 한국계 스타트업인 이제 음. 하이퍼센스를 저희 에픽의 식구가 되는 또 예. 예 일이 있었는데요. 근데 하이퍼센스가 하시는 건 뭐냐면 웹캠 기반의 음. 영상이나 그런 거를 기반으로 페이셜 트래킹을 음. 해 주시는 예 예. 애니메이션 트래킹을 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물론 이 아이폰도 충분히 이제 누구나 접근 가능한 기기지만 사실 이게 웹캠이나 2D 기반으로 움직이면은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기 편하게 쓸 수 있겠네요. 네 그쵸. 그것도 또 기대해 볼 수 있겠죠. 예. 예. 기대되는데요. 네 맞습니다. 음. 그래서 인제 요런 것들이 다 사실 총합으로 사실 만들어진 게 바로 음. 인제 요 아 메타휴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인제 뭐 간단하게 뭐 앞에 인제 쭉 어떤 것들이 또 필요하고 그 음. 모여지는지를 말씀드렸다면 저희가 인제 공개한 요 메타휴먼 크리에이터에 대해서 요거에 대해서 인제 본격적으로 좀 얘기를 네. 해볼 텐데요. 그래서 저희가 요 뭐 블로그에서 공개된 내용들을 한번 보셨을 것 같아요. 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저희가 또 준비한 거를 통해서 좀 설명을 드려 보면 네. 일단 그 메타휴먼 크리에이터를 시작하면서 그다음에 메타휴먼 크리에이터로 만들어지는 건 결국 디지털 휴먼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건 이 디지털 휴먼의 의미. 예. 예. 그다음에 이제 메타휴먼 크리에이터가 그래서 어떤 것들이 가능할 것이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보면 제 생각은 뭐냐면 일단 뭐 저희 에픽은 항상 그래 왔잖아요. 뭐냐면 저희 이런 기술들을 많은 분들이 더 쓰실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다음에 기술적인 허들 때문에 못 하시는 음. 거 그다음에 뭐 자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가 아니라 누구나 또 원하셔서 언리얼 엔진을 받아서 하면 하실 수 있도록 음. 하는 거를 또 그래서 저희가 뭐 기술의 민주화 예. 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디지털 유머는 정말 만들기 어렵잖아요. 사실 아까도 설명드렸고 또 뒤에 뭐 사실 실제 그 프로젝트 열어서 보여드릴 때 나오지만 정말 여러 가지 기술의 예. 총합이라서 인제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할 때 어려운 것들을 저희가 기술적인 음. 부분들을 해결해 주고 예. 그래서 그걸 통해서 뭐냐면 사실 기술적인 부분을 넘어서고 오히려 인제 콘텐츠 만드는 데 오히려 집중해서 그쪽에서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음. 집중하실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런 게 저는 의미가 좀 있다고 봐요. 예.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사실 제가 그 기사로 봤는데 되게 멋진 말이 있더라고요. 뭐냐면은 에픽의 메타휴먼을 통해서 이게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고민하는 시장에서 무엇을 만들어야 될지 고민하는 시장으로 맞네요. 전환했다. 예 저는 이 말이 되게 중요한 게 저한테는 또 이제 최근에 그 메타버스라는 아 말을 네.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쵸. 이제 메타버스는 일종의 확장된 세계인데 사실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그 확장된 세계가 되면은 자기 인간으로서 자기 아이덴티티를 표시하는데 그 도구로서 육체 외에도 또 확장된 가상의 육체가 필요해지게 될 거거든요. 이거는 뭐 네. 특정인이 아니고 제가 그쵸. 볼 때는 누구나 필요해지게 됐던데 그때 이제 메타휴먼은 어 꽤 강력한 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수단을 저희가 제공하게 되고 그를 통해서 이제 산업 전체가 굉장히 많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저는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음. 그래서 사실 굉장히 기대가 크고요. 예. 예 정말 어떤 콘텐츠들이 나올지 저희도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페북 같은 데 지금 이렇게 난리가 네. 난 게 아닌가 싶네요.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인제 저희가 어쨌든 공개됐던 내용을 가지고 음. 어쨌든 요 메타휴먼 크리에이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 음. 보면 일단은 저희가 죄송합니다. 그 영상에서 보여진 인터페이스가 요렇게 시작을 해요. 예.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중요한 게 뭐 저희가 블로그에도 얘기했지만 이제 클라우드 기반이거든요. 클라우드 웹 기반. 예. 고런 데는 또 이유가 있잖아요, 저희가. 예 맞습니다. 예. 사실 이게 샘플 프로젝트를 받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텍스처, 용량, 메시 이런 것들이 너무나 광대하고 특히 이제 저희가 조합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가진 라이브러리들을 한꺼번에 다 접속해야 되는데 사실 그쵸. 이만한 양을 로컬에서 돌리는 건 일단 불가능하고요. 네 예. 맞습니다. 사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많은 저희가 음. 스캔된 데이터들을 인제 앞으로 인제 제공해 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음. 그렇게 되면은 그 하나하나가 정말 큰 데이터이기 예. 때문에 뭐 텍스처만 해도 그렇고 맞습니다. 그거를 사실 클라이언트에 다운로드 받는 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클라우드에서 음. 하실 수 있도록 하고 또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뭐 제 노트북이나 종량 디바이스에 사실 예. 제약 없이도 장소에도 제약이 없고 예 인터넷만 연결돼 있다면. 예. 그쵸. 만드실 수 있는 예. 고런 장점을 또 가지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고렇게 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인제 좀 기능을 좀 저희가 인제 좀 음. 스샷이나 영상을 좀 준비해 봤는데 고걸 기반으로 좀 설명드리면 음. 근데 인제 이게 되게 사실 뭐랄까 재미난 게 사실 이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사실 보면은 어찌 보면은 요 그 인터페이스에서는 별게 없어요. 뭐냐면 그냥 우리가 게임의 캐릭터 커스터마이제이션 하는 것 같거든요. 그것도 아주 간단한 커스터마이제이션 같죠. 예. 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사실 저희 백단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음. 가지 그 다년간의 연구와 예. 노력과 그 기술들이 합쳐져 있지만 그거를 사실 아시는 것보단 그거를 쉽게 그렇게 음. 만들어진 결과물을 쉽게 만드는 데 저희는 집중해서 좀 쉽게 예. 쓰실 수 있게 되어 있어서 그렇고요. 그래서 뭐 어쨌든 보면 그래서 뭐 당연하게도 뭐 이런 커스터마이제이션 저희가 얘기했지만 그런 예. 어쨌든 수염 같은 경우도 선택하면 자동으로 잘 음. 붙는 것들도 되고요. 그다음에 인제 헤어스타일이 또 사람이 중요하죠. 음. 헤어스타일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헤어스타일을 또 이렇게 선택해서 하실 수 있는 것들도 있고 음. 그다음에 이런 어쨌든 콧수염 같은 것들도 예. 선택해서 또 캐릭터를 만들 수가 있고 또 저희가 인제 스캔된 데이터를 통해서 이런 음. 피부 같은 것도 다양한 피부들도 이제 하실 수 있도록 요런 것들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지금 요 이미지만 보셔도 느끼시겠지만 나중에 이제 저희가 얼리 액세스 되면은 메타휴먼 크리에이터 한번 사용해 보시면은 일반적인 메시에 노말이 이렇게 섞여 갖고 나오는 피부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믿을 수 없을 만한 퀄리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진짜 그쵸. 나이 슬라이드라는 게 정말 의미가 있다라는 걸 저희 툴이 보여주고 있죠. 네 맞습니다. 네. 이제 여기까지 보면은 다른 게임들의 커스터마이징하고 비슷한데요. 저희가 좀 고민을 많이 했던 게 사실 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 얼굴의 어떤 쉐입인데요. 음. 예. 근데 이건 정말 어렵거든요. 예를 들면 헤어를 교체하거나 뭐 이런 수염을 교체하는 것들은 사실 클릭으로 되지만 이 쉐입을 만드는 거는 너무 어려워서 어떻게 하면 저희가 좀 쉽고 편하게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을까 고민을 했는데 역시 제일 좋은 방법은 블렌딩인 것 음. 같습니다. 음. 근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블렌딩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자, 영상을 한번 이제 보여드리면서 얘기해 드릴게요. 예.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왼쪽에 이 저희가 제공하는 기본적인 디폴트 캐릭터들을 이용해서 배치하고 거기에서 이제 섞어서 블렌딩을 할 수 있는데 다른 블렌딩 툴들과 다른 점이 뭐냐면요. 저희는 지금 여기 보시는 요 화면처럼 얼굴의 모든 부위를 각각 블렌딩이 가능합니다. 예, 무슨 얘기냐면은 뭐 눈썹은 다른 값, 코는 또 다른 캐릭터로부터, 입은 또 다른 캐릭터로부터 블렌딩이 가능해서 무한히 확장하는 게 가능하고요. 또 거기에 더해서 저희는 이제 블렌딩을 보통 블렌딩이라고 하면 몰핑을 음. 생각하시니까 음. 그냥 A에서 B까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저희는 이제 요 블렌딩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사실 뭐 캐릭터가 두 명이든 세 명이든 여섯 명이든 뭐 어떻게든 배치하고 그 사이에서 원하는 형태로 직접 그 블렌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정말 클릭 몇 번으로 굉장히 쉽게 만들게 도와드리고 있고요. 지금 영상에서 공개됐듯이
지금 아주 늙은 할아버지로부터 굉장히 그쵸. 젊은 바뀌고 여성 있죠. 캐릭터까지 지금 바뀌는 거를 저희가 영상에서 보여드리고 있죠. 예. 그쵸. 그 또 화장 같은 것도 할 수 있잖아요. 예. 특히 이제 음. 아까 뭐 헤어나 이 수염을 얘기하셨지만 또 여기 뭐 눈썹이라든지 화장 피부 톤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는 퀄리티 그리고 작동성 모든 부분에서 사실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요 화면이 지금 잘 나와 있는데요.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은 사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좀 걱정하시는 게 있거든요. 왜냐면은 아무리 블렌딩이 세세하고 하더라도 사실 블렌딩만 가지고는 음. 개성을 주기가 어렵다. 결국 음. 뭐 에픽에서 제공하는 라이브러리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지 않느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저희는 그런 부분에 대응하기 위해서 스커프 기능을 집어넣어 놨습니다. 근데 요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실 일반적으로 게임에서 이런 스커핑 기능을 사용하면은 캐릭터가 다 못생겨지거든요. 음. 왜냐면 사용하시는 분들이 사실 다 아 그쵸. 미술적인 제가 재능이 있는 하면은 건 안 될 것 같네요. 예.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근데 저희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했냐면은 예를 들면은 지금 이 코를 이렇게 당긴다고 쳤을 때 일반적인 커스터마이징은 이 코에 관련된 본이 이렇게 그냥 리니어하게 위치를 음. 바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중간 과정이 되게 못생겨지는 거죠. 예. 그렇군요. 근데 저희 메타휴먼 크리에이터는 그렇게 작동하지 않고요. 실제 예를 들면은 저희가 가진 라이브러리 그리고 이제까지 단연간 저희가 모아왔던 페이셜과 얼굴 쉐입 데이터들을 이용해서 코를 당겨도 실제 그 코의 위치에 맞는 형상을 같이 바꿔줍니다. 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이런 거 고민하실 필요 없죠. 여러분들은 코를 잡고 나는 코가 큰 게 좋아 하고 딱 당기시면은 그 코가 어떤 크기더라도 사실 있을 법한 예. 사람 같은. 진짜 사람 음. 같은. 그래서 사실 미술적인 소양이 없더라도 이 음. 슬라이드를 막 조정하시고 이 포인트를 막 조정하시더라도 최대한 아주 자연스럽고 리얼한 그러면서 음. 정말 개성을 줄 수 있는 음. 그런 기능들을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이거 대단한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사실 뭐 요런 그 영상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은 뭐 음. 요런 것들이 되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크리에이터 자체는 정말 뭐 백단이 정말 대단하고 예. 뭐 요런 기능들을 통해서 정말 많은 캐릭터들을 원하는 캐릭터들을 만들어 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음.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건 또 몇 가지 더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결과물을 또 사용을 하셔야 되니까 예. 그런 면에서 뭐 저희가 인제 이따 설명드린 인제 샘플로 제공해 드리는 것처럼 음. 이제 그런 언리얼 엔진 프로젝트, 언리얼 엔진용도 받으실 수 있지만 저희가 또 마야용도 또 예. 제공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마야 파일도 제공해서 사실 그 마야를 파이프라인에 사용하시는 분들이 이걸 더 쉽고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게도 하고 네. 또 이제 또 많은 분들이 좀 걱정하시는 게 아니 이 정도 고퀄리티의 캐릭터를 그 머리카락을 한 5만 개씩 박아 놓은 캐릭터를 그럼 어디서 돌릴 거냐라고 그쵸. 하시는데 저희는 샘플 보시면 아시겠지만 LOD를 캐릭터마다 8단계를 음. 제공합니다. 음. 그래서 사실 진짜 말 그대로 모바일까지 사용하실 수 있는 모든 이 리깅 세팅이 완벽하게 된 LOD 캐릭터를 제공하니까 그런 부분도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그쵸. 그런 같습니다. 부분도 저희가 또 고려도 되어 있고요. 예. 그래서 인제 고런 부분들에 또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중요한 게 또 그거 뭐냐면 요렇게 또 보여 드리고 나면 저희가 아 왜냐면 그렇죠. 영상만 이렇게 예. 공개하고 났으면 뭐라고 또 오해하실 수 있냐면 결국 그냥 렌더링 아니면 그냥 쉐입만 되는 캐릭터 거 메시만 아니냐 딱 메시만 되는 거 아니냐 해서 음. 그런 것들이 아니라 어떤 결과물이 나오는지 완벽하게 풀 릭된 것들이 예. 된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샘플을 또 공개를 한 거고 예. 그래서 이제 권호찬 차장님께서 권호찬 님께서 인제 고거 예. 인제 샘플을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한번 이제 샘플 설명으로 가 볼까요? 아 긴장되네요. 네. 예. 그러면 이제 샘플 설명으로 인제 잠시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공개된 샘플 프로젝트를 통해서 메타휴먼 크리에이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기에 앞서 우선 이번에 공개된 메타휴먼 그 영상을 엔진에서 한번 실시간으로 실행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실 이게 리얼타임이라고 안 믿으시는 것 같아서요. 기본적인 샘플 프로젝트의 레벨 여시고 뭐 물론 그냥 플레이를 눌러도 실행이 되지만요. 저는 시퀀서에서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퀀서에서 플레이 누르시면은 I am a metahuman, the next generation of digital human powered by Unreal Engine. Metahumans are high fidelity digital characters created by you, the user, on our new content creation platform, MetaHuman Creator. I am fully rigged, ready for animation and motion capture, allowing you to work in context.
With everything running live in Unreal Engine, my motion works seamlessly. On other characters. I have 8 levels of detail and have been tested on a wide range of hardware platforms, from feature film to mobile. If you're interested in learning about my animation rig or high fidelity deformations, built on Control Rig, the new strand-based hair system via the Groom component, or how everything is tied together and animated in Sequencer, then have a look under the hood in this project. This is just a glimpse of things to come. 예, 봐도 참 대단한 퀄리티입니다. 다른 레벨을 한번 열어서 캐릭터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죠. 보신 것처럼 사실 메타휴먼은 엄청난 퀄리티의 리얼리스틱 렌더링과 캐릭터 애니메이션을 위한 다양한 기능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퀄리티를 만들기 위해서 우선 저희가 처음으로 집중했던 건 텍스처인데요. 지금 보시면 이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현재 베이스 컬러에만 2K 텍스처 4장이 사용되고 있고요. 또 이 노멀 맵 같은 경우에는 이 캐릭터 하나당 8K 텍스처 4장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사실 리얼타임 엔진에서 캐릭터 하나에 이 노멀 맵을 8K 텍스처 4장을 사용한다라는 거는 사실 너무나 뭐 어렵고 힘든 일인데, 언리얼 엔진에서는 버추얼 텍스처라는 기능을 통해서 이 정도의 텍스처들을 아주 가볍게 실시간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헤어도 한번 볼까요? 사실 뭐 헤어는 이 캐릭터 같은 경우는 지금 이 곱슬머리인데 굉장히 리얼하죠. 사실 이번 샘플에 공개된 캐릭터들 보시면은 이전에 그 미어캣 프로젝트의 미어캣도 마찬가지였지만 실제 사람한테 사람이 가지고 있는 머리카락 가닥수에 근접한 수준의 헤어를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 남자 캐릭터 같은 경우 이 헤어는요, 지금 이 긴 머리카락만 한 5만 개에 가까운 가닥이 렌더링 되고 있고요. 물론 이 헤어가 실시간으로 시뮬레이션도 걸려 있습니다. 헤어뿐만이 아니라 사실 이 펄도 대단합니다. 보시면은 사실 저희가 이제 포유류이기 때문에 이 피부에 털이 없는 부분이 없을 수가 없는데요. 예를 들면 남자 캐릭터도 그렇고 이 여성 캐릭터도 한번 볼까요? 여성 캐릭터의 이 솜털 같은 거를 보시면요, 굉장히 촘촘하죠. 사실 뭐 많은 분들이 어차피 보이지도 않는 솜털은 그냥 기술적인 어떤 우월을 표현한 게 아니냐라고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 화면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이 캐릭터가 확대됐을 때 더 사람같이 보이는 이유가 바로 이 솜털입니다. 물론 기존의 리얼타임 엔진에서는 이렇게 필수적인 솜털 같은 것들을 구현할 수가 없었죠. 퍼포먼스가 부족하고 기능이 없었기 때문에 돌아갈 수가 없어서 없었지만, 현재 언리얼 엔진 같은 경우는 이 정도의 헤어와 펄 같은 경우는 실시간으로 충분히 돌릴 수 있는 기능과 퍼포먼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이 메타휴먼이 이 정도의 퀄리티의 리얼리스틱한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거죠. 눈도 한번 볼까요? 참, 사실 뭐 이 화면 보고 이 캐릭터가 디지털 휴먼이다라고 생각 안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실제 사람인가 헷갈릴 정도인데요. 그 역할에 사실 이 눈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보통 뭐 활용 정점이란 말도 하고 캐릭터 매력의 구활은 눈이다라고 하죠. 이러한 눈을 실제로 리얼하게 만들기 위해서 저희는 엄청난 수고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예를 들면 이 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단순히 이제 모양만 이렇게 간단하게 눈으로 만든 것 같지만 실제로 이 눈을 죄송합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열겠습니다. 눈의 구성을 한번 보시면요, 머티리얼을 선택해서 자, 이게 사실 머티리얼이 아니고 머티리얼 인스턴스라고 해서 머티리얼 내에서 저희가 눈의 어떤 속성을 조절할 수 있는 파라미터들을 보여주는 창인데요, 겨우 눈에 이 정도 파라미터가 작동되고 있는 겁니다. 뭐 이렇게까지 필요하냐라고 하실 수 있지만 사실 아까 솜털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이 인간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데는 이 작은 것들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저희는 더욱 사실적이고 더욱 리얼한 캐릭터를 위해서 이렇게 다양한 파라미터를 만들어 놨는데요. 한편으로는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조절할 게 많아지면 사실 너무 불편하고 작업하기 힘들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게 이제 또 리얼타임 엔진의 강점이죠. 예를 들면 언리얼 엔진 같은 경우에는 이런 파라미터들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직접 컨트롤하지 않고 자동화 세팅을 통해서 자동으로 움직이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디지털 휴먼에 애니메이션을 주고 레벨에 배치한다고 했을 때요. 레벨이 뭐 밝을 수도 있고 어두울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 예전 같은 파이프라인이라면은 사실 밝으면은 어떤 동공의 크기, 그러니까 애니메이션 눈 움직임이 아니라 실제로 자동으로 움직이는 그런 반응들을 직접 다 수정을 하셔야 됐었는데요. 언리얼 엔진에서 만약에 뭐 여러분들이 자동화 세팅을 하면은 여기 있는 이 모든 파라미터들이 주변이 얼마나 밝은가, 얼마나 어두운가 이런 거에 따라서 자동으로 작동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캐릭터를 어디에 옮겨놔도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피부, 텍스처, 헤어, 눈 정도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이런 모든 요소들이 리얼하게 보이는 이유는 렌더링에 있죠. 들어가기 앞서서 좀 캐릭터를 잘 보여줄 수 있는 렌더링 레벨을 하나 열겠습니다. 사실 이 레벨, 샘플 레벨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 라이터 엄청나게 배치하고 어떻게 하든 잘 나오게 튜닝된 레벨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언리얼 엔진은 PBR 렌더링이라는 개념을 가장 먼저 제대로 도입한 엔진이고요. 또 이 PBR의 특성을 가장 현재 기술적으로 잘 살리고 있어서 어떠한 이 조명이나 환경 안에서도 실제로 리얼하게 반응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샘플 프로젝트 말고 여러분들이 여기 파일에 새 레벨 하시면은 여기 나오는 이 기본 타임 오브 데이 레벨을 보시면요. 제가 미리 하나 만들어 놨는데요. 자, 이 타임 오브 데이라는 레벨에 그냥 더 라이트를 세팅하거나 하지 않고 그냥 기본값 그대로 둔 겁니다. 이 상태에서 사실 보시면은 얼마나 캐릭터가 리얼하게 반응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솜털 같은 경우도 실제로 이 캐릭터의 이 음영들은 단순히 노멀맵만 가지고 이렇게 나오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이 리얼한 머티리얼, 특히 이제 예를 들면 이 캐릭터 같은 경우는 피아살란이라고 하죠. 저희가 보통 사람 몸은 실리콘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이 빛이 이 표면 아래쪽에서 산란을 일으키는데요. 이런 피아살란 같은 경우도 사실 많은 곳에서 제공을 하지만 이 정도로 리얼하게 빛에 반응하는 피부를 제공하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남자 캐릭터도 한번 볼까요? 이 피부랑 헤어 부분을 보시면요. 얼마나 리얼하게 이 빛에 산란하고 반응하는지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어떤 노력과 개발, 연구 비용들이 드는데 언리얼 엔진에서는 당연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뭐 아주 리얼한 어떤 렌더링 퀄리티를 위한 요소들을 조금 살펴봤는데요. 사실 디지털 휴먼 같은 경우는 이런 리얼함 외에도 가장 중요한 것들이 있죠. 그게 바로 자연스러운 애니메이션, 뭐 특히 그 중에서도 가장 자연스러운 페이셜 애니메이션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페이셜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보통 본과 블렌드 쉐입을 사용하는데요. 하지만 실제 캐릭터의 움직임을 표현하는데 본과 블렌드 쉐입만으로는 조금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은 저희 캐릭터 같은 경우에요. 한번 볼까요? 이런 식으로 제가 슬라이드 몇 개, 파라미터 몇 개 조절해서 이런 표정을 만들어 냈는데요. 보시면은 이제 겨우 슬라이드 몇 개지만 꽤 자연스러운 찡그린 표정이 만들어지죠. 뭐 눈 움직이고 눈썹 움직이는 정도인데도 이런 식으로 사실 이게 단순히 본과 블렌드 쉐입뿐만이 아니고 보시면 이렇게 노말이라든지 머티리얼이나 기타 다양한 속성들이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캐릭터 애니메이션을 구현하는 데는 이러한 다양한 요소들의 조합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페이셜 애니메이션이 메타휴먼에서는 어떤 식으로 구현되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페이스를 한번 열어볼까요? 자, 이렇게 열어보시면요. 많이들 이렇게 익숙하시죠? 왼쪽에 이제 노드 구조에 계층 구조에 본이 있고 또 오른쪽에는 이렇게 보통 저희는 모프 타겟이라고 하는 블렌드 쉐입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언리얼 엔진에서는 여기에 더해서 이 모프 타겟 외에도 이 어트리뷰트라고 하는 내부에서 사용한 다양한 속성들 그리고 여기에 머티리얼 파라미터들까지 같이 조합해서 하나의 페이셜 애니메이션을 만듭니다. 자, 이러한 조합에 사실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릭입니다. 릭. 이게 보통은 이제 이런 릭을 구성할 때 본이나 블렌드 쉐입을 사용하지만 이 메타휴먼에서는 자연스러운 릭을 구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독자적인 어떤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우선 그 전에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사실 이런 릭을 만드는데 3레터럴과 에픽이 오랜 기간 다양한 방식으로 연구와 개발 그리고 현업에서의 활용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표준이라고 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의 표정을 관통하는 어떤 표준 릭 구조를 개발했습니다. 저희는 이것을 릭 로직이라고 부릅니다. 예, 한번 여기 창에서 보시면요. 자, 요 여성 캐릭터가 있는데요. 이 저희 스켈레톤에서 이 프리뷰 메시에 고르시면은 이 스켈레톤을 공유하는 이 남성 캐릭터들도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여성 캐릭터와 남성 캐릭터가 서로 다른 쉐입, 다른 사이즈, 다른 표정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본 구조라든지 또 이 모프 타겟 블렌드 쉐입 구조라든지 또 그에서 파생되는 다양한 어트리뷰트나 머티리얼까지 모두 동일하죠. 예. 이게 바로 릭 로직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규격화시킨 어떤 릭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 뭐 캐릭터가 지금은 남자 캐릭터, 여자 캐릭터가 있지만 이 어떤 캐릭터, 어떤 형태의 얼굴이라 하더라도 저희는 이제 동일한 사용성, 그리고 범용성, 그를 통해서 또 높은 퀄리티를 유지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자, 한번 애니메이션 노티파이 이 애닝 커브에서 커브를 한번 움직여 보시면요. 어떻게 작동하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사실 이제 이러한 커브들이 보시면은 이 릭 로직을 통해서 연산되는데 이 자동으로 연산된 커브들을 저희가 이렇게 매번 이런 식으로 슬라이드를 움직이거나 수치를 조절해서 컨트롤하기가 불가능하죠. 그래서 저희는 이런 릭을 컨트롤할 수 있도록 저희는 이제 컨트롤 릭이라는 장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컨트롤 릭은 이 메시에서 애니메이션 릭이라는 데서 찾아보실 수 있는데요. 자, 이 릭을 이용하면요. 예를 들면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 화면 있죠. 다시 한번 볼까요? 보시면은 슬라이드 몇 개 가지고 이렇게 좀 자연스러운 어떤 애니메이션 표정이 나올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컨트롤 릭에서 이 릭 로직에서 사용하는 몇 가지 컨트롤 이 파라미터 값들을 받아와서 실제로 아까 보셨던 어트리뷰트라든지 머티리얼이라든지 그 외 다양한 파라미터들을 모두 자동으로 컨트롤해 줍니다.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간단한 몇 개의 컨트롤 파라미터 수치 조정이나 슬라이드 움직임 가지고도 사실 자연스러운 페이셜을 만들 수 있게 되는데요. 뿐만 아니라 이제 여기에서 뭐 예를 들면 외부에서 저희가 앞으로도 그렇지만 다양한 어떤 캡처 데이터라든지 페이셜 데이터들을 받아왔을 때 이 메타 휴먼이 그 데이터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지 또 어떻게 컨트롤해야 될지를 모두 이 컨트롤 릭에서 처리하게 됩니다. 사실 기존에는 이러한 릭을 실시간으로 엔진에서 처리하는 게 불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은 마야 같은 저희가 이제 DCC 툴이라고 하죠. DCC 툴에서 이런 릭을 세팅하고 애니메이션을 걸고 그리고 나서 이제 버텍스 애니메이션을 구워서 이렇게 가지고 왔었는데요. 언리얼 엔진의 컨트롤 릭을 이용하면 이제 실시간으로 이런 릭 컨트롤을 엔진에서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사실 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게 열어보면 어우 이거 너무 복잡한데 이거 어떻게 내가 이해하고 관리하지?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들은 그냥 저희가 제공하는 컨트롤 릭을 사용하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거라고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저희가 여러분들이 이런 내부 구조 없이 간단히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목표고요. 자, 조금 더 캐릭터에 대한 얘기를 하면요. 사실 방금까지 저희가 릭 로직이라는 걸 이용해서 공통적으로 페이셜을 관리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이렇게 되면 또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근데 캐릭터가 사실 얼굴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하다못해 예를 들면 제가 웃는다고 예를 들면은 제가 웃을 때 제가 살쪘을 때의 저와 살이 빠졌을 때 제가 이 근육이라든지 이런 표정 반응이 다 달라지는데 이걸 어떻게 공통적인 릭으로 관리할 수 있느냐? 예. 저희는 이런 부분 획일화를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미 대응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희는 이 부분에서 많은 고민을 했는데요. 이름이 좀 멋지죠? 디지털 DNA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사실 DNA 에셋이라는 에셋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구조냐면요. 일반적으로 뭐 예를 들면 저희가 표정이 조금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형태가 다를 때 제가 웃을 때마다 입꼬리가 어느 정도 올라가는지 사실 웃는다는 표정 자체는 공통적인 릭으로 관리할 수 있지만 이 입꼬리가 어느 정도까지 하는지 이런 개성들은 저희가 DNA라는 개념으로 DNA 에셋에 저장해서 여러분들이 별다른 세팅 없이도 기본적으로 반응하게
자동으로 작동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요 남자 캐릭터 같은 경우를 봐도 사실 이 캐릭터가 만약에 눈을 찡그린다고 했을 때 이런 주름이 어떻게 나갈지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눈을 찡그린다는 릭 로직에서, 그리고 그 위에 하나의 어떤 새로운 레이어로서 이 캐릭터가 남자 캐릭터든 여자 캐릭터든 혹은 이후에 여러분들이 얻을 다른 캐릭터든 그 캐릭터별 특성은 DNA 에셋을 통해서 처리됩니다. 자, 물론 많은 분들이 그러면 캐릭터 나올 때마다 이 캐릭터별로 튜닝을 해줘야 되는 거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당연히 여러분들이 메타휴먼 크리에이터를 사용하셔서 캐릭터를 만들면요, 메타휴먼 크리에이터에서 여러분들이 조합하는 캐릭터 형상과 형태에 따라서 이 DNA 에셋을 자동으로 제공하고 여러분들은 그냥 가져다 쓰시면 언리얼에 이미 세팅돼서 자동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자, 바로 이제 이런 어떤 릭과 그 릭 로직 그리고 릭을 관리하는 컨트롤 릭 시스템이 사실 어떻게 보면 페이셜 애니메이션의 가장 큰 핵심이죠. 핵심이고, 또 이 3레터럴과 에픽 게임즈가 수년에 걸쳐서 개발하고 테스트하고 또 실제 필드에서 활용하면서 얻어낸 어떤 보물 같은 핵심입니다. 이러한 어떤 보물을 여러분들이 이제 언리얼 엔진과 메타휴먼을 통해서 쉽고 간단하게 빠르게 사용하실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릭 로직과 컨트롤 릭을 통해서 아주 사실적인 페이셜 애니메이션에 대한 준비가 되셨다면, 사실 그 다음으로 필요한 게 바로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적용하는 거죠.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많은 고민을 통해서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 예시로 한번 이번 시연에서 제가 아이폰의 AR킷을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레벨은 그 샘플 레벨에서 제가 캐릭터 지우고 라이트만 남겨둔 레벨인데요. 여기에다 캐릭터를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릭터 위치는 저희 폴더에 샘플 메타휴먼스 폴더 아래쪽에 메타휴먼 언더바 001 004에 있습니다. 004를 눌러보시면은 블루프린트 클래스가 있는데요. 이 클래스를 드래그하면은 캐릭터가 레벨에 배치됩니다. 저희가 이 캐릭터를 블루프린트 클래스 형태로 배치하는 이유는요, 사실 저희가 뭐 아시겠지만 그 앞서 말씀드렸던 다양한 기술들과 어떤 기능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는데, 이걸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서 이런 것들을 다 이해하고 또 뭐 활용하시길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예를 들면 간단한 블랙박스처럼 그냥 가져다 놓으면은 캐릭터로 작동하게, 그게 저희 목표고요. 때문에 아마 캐릭터는 메타휴먼 캐릭터는 계속 블루프린트 클래스의 어떤 단일 클래스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자, 캐릭터 배치하셨으면요, 그 다음 필요한 게 라이브 링크 연결인데요. 라이브 링크 페이스 앱을 이용하셔야 됩니다. 보통 아이폰의 AR킷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받아서 언리얼 엔진에 넘겨주는 역할을 하는 앱이 라이브 링크 페이스 앱인데요. 휴대폰 앱스토어에서 설치하시고, 그 다음에 저희 언리얼 엔진 그 문서 페이지 가셔서 얼굴 애니메이션 이걸로 검색하시거나 혹은 뭐 영어로 아이폰 X로 검색하시면은 아주 상세한 튜토리얼 문서가 나오니까요, 그걸 그대로 따라 하시면은 엔진과 아이폰을 연결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저는 뭐 지금 이미 연결을 미리 해 놓은 상태라서요, 제가 요거 활성화시키고 연결된 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라이브 링크 연결을 하셨으면요, 언리얼 엔진에 에디터에서 창 누르시고 라이브 링크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라이브 링크 창이 뜨는데요, 제대로 연결이 되어 있다면 이런 식으로 소스와 서브젝트가 출력됩니다. 뭐 아이폰에서 설정한 이름이 그대로 나오는데요. 그리고 이 초록색 마크가 실제로 라이브 링크 페이스 앱으로부터 이 페이셜 데이터를 받고 있다라는 어떤 증거입니다. 근데 이거 가지고 좀 불안하니까 실제로 어떤 데이터가 들어오는지 한번 살펴보죠. 창 누르시고요, 개발자 툴 누르시고 아래쪽에 보시면 라이브 링크 커브 디버거라고 있습니다. 요걸 보시면은 현재 이제 동쪽으로 어떤 데이터들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알 수 있는데요. 잠깐 제가 표정을 이렇게 하시면은 죄송합니다. 하면은 이렇게 그래프가 실시간으로 바뀌죠. 사실 이게 뭐 보기에도 재밌긴 하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보는 창이 될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페이셜에 대해서 분석하고 공부하시고 또 작업에 쓰실 때 어떤 데이터가 지금 반영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뭐 장황하게 설명드렸는데 기본적으로 레벨에 캐릭터 배치하시고 라이브 링크 연결하시고 그리고 라이브 링크 창을 열어서 툴을 활성화시키시면요, 그 다음에 하셔야 될 거는 캐릭터 선택하시고 오른쪽 디테일 창에 가셔서요,
보시면 디테일 안쪽에 라이브 링크 페이스 서브젝트랑 라이브 링크 페이스 헤드라고 있습니다. 서브젝트 여셔서 지금 현재 라이브 링크 창에 들어오는 요 값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라이브 링크 페이스 헤드를 누르시면은 마지막으로 요 플레이 부분에서 오른쪽 삼각형 눌러서 시뮬레이트를 사용하시면은 제대로 작동할 겁니다.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잘 되나요? 지금 캐릭터가 생각보다 굉장히 내려다보고 있어서 제가 이렇게 턱을 좀 들 수밖에 없는데요. 예, 잘 반응하고 있죠.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모션 캡처, 특히 페이셜 캡처를 생각하면은 막 고가의 무거운 카메라 장비들 얼굴에 막 달고 스튜디오 가서 촬영하고 하는 거를 생각하실 텐데요. 언리얼 엔진과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라이브 링크 페이스 앱을 통하면은 그냥 주머니에 있는 아이폰만으로도 여러분들 집에서 이런 페이셜을 메타휴먼에 적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보셨지만 사실 블로그에 자세히 공개되어 있긴 한데요. 저희가 AR킷 뿐만이 아니고요. 실제 시네마틱 산업에서 현업에서 실제 사용하고 있는 영화 같은 레벨이죠. 여기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어떤 고가의 페이셜 캡처 장비 회사들과도 지금 협업을 통해서 이러한 장비들 역시 여러분들이 별다른 세팅 없이 언리얼 엔진에서 작동 가능하도록 메타휴먼에 바로 붙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게 어떤 구조로 붙는지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캐릭터의 페이셜의 애니메이션은 애니메이션 블루프린트에서 담당하는데요.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이렇게 복잡한 거는 고민하실 필요 없고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라이브 링크를 통해서 AR킷의 커브를 받아서 이거를 저희가 이 매핑 시스템을 이용해서 릭 로직에서 사용 가능한 컨트롤 커브들로 전환해 줍니다. 이런 구조를 통해서 사실 지금은 AR킷을 보여드렸지만 뭐 이미 나와 있는 다양한 장비들이나 혹은 앞으로 개발될 어떠한 장비라도 저희가 호환성을 가지고 사용하실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이미 구성해 놨고요. 예를 들면은 이 노드를 더블 클릭해 보시면은 저희가 포즈 SS이라는 데이터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커브에 맞춰서 여기에 링 로직에서 사용하는 컨트롤 커브들을 매핑 시켜주는 기능을 합니다. 이걸 통해서 뭐 바로 사용하셔도 되지만요. 혹은 여러분들이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 커브를 수정하시면은 좀 세세하게 필요한 어떤 애니메이션의 퀄리티를 높이거나 수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요. 켜놓고 한번 해볼까요? 예. 지금까지 사실 사실적인 렌더링부터 또 어떻게 릭이 구성되어 있고 또 컨트롤 릭이 작동해서 사실적인 애니메이션을 저희가 표현하고 있는지 또 이러한 애니메이션들을 어떻게 다른 외부 장비들과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사실 뭐 이 설명으로 여러분들의 궁금증이 다 풀리진 않겠지만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요. 혹시 추가적으로 질문이 있으시면은 이 세션 이후에 Q&A 진행하니까 Q&A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잘 보셨나 모르겠네요. 설명 잘 해주셨는데. 힘드네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그 Q&A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Q&A 한번 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들 엄청 많이 올려주셨는데요. 네, 질문을 많이 올려주셨네요. 저희가 이거를 어쨌든 최대한 좀 저희가 보고 비슷한 질문들은 한번 좀 모아서 답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어디 보자. 일단은 첫 번째부터 좀 말씀을 드려보면 일단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선별해서. 그 메타휴먼의 표정 애니메이션은 어떻게 한 건가요? 블렌드 쉐입인지 본 컨트롤인지 두 가지를 섞어서 만든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 뭐 시연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메타휴먼에서는요. 그 릭 로직을 이용해서 본과 블렌드 쉐입만 가지고는 퀄리티를 내기가 부족해서 내부적으로 저희가 머티리얼이나 그 외에 이제 다양한 그 어트리뷰트 속성들을 같이 컨트롤합니다. 그래서 이 다른 방식하고 다른 점이 일반적인 그 페이셜이나 바디에서는 블렌드 쉐입과 본만 사용하는데 저희는 거기에 더해서 머티리얼이나 내부 속성들을 한꺼번에 관리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다음은 어 메타휴먼 크리에이터를 통해 메타휴먼을 만들기 위한 최소의 사양과 권장 사양이 어떻게 될까요? 소규모 독립 제작자가 작업하기 위한 권장 시스템 등을 알려주세요. 네, 이 부분은 뭐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음. 사실 그 만드는 크리에이터는 저희가 클라우드의 웹 기반이기 때문에 이런 사양은 만드실 때는 사실 상관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FBX 익스포터 외에 C4D나 블렌더 등의 외부 프로그램 플러그인 애드온 제공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거는 뭐 좀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네. 저희가 뭐 딱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저희가 가능성도 보고 있으니까 좀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네. 기술의 민주화를 언급하셨는데 메타휴먼 크리에이터는 언리얼에서만 쓸 수 있는지 아니면 다른 3D 산업군에서 전부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될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네. 요 부분 관련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저희가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 네. 사실 이 메타휴먼 크리에이터는 디지털 휴먼을 리깅된 디지털 휴먼을 만들어 주는 거고요. 근데 실제 디지털 휴먼이 되려면 실시간으로 돼야 되잖아요. 예, 렌더링을 해야죠. 예. 그럼 예.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저희 언리얼 엔진에서 제공하는 그런 스킨 쉐이더라든가 헤어라든가 눈이라든가 이게 없으면 사실 의미가 사실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들이 다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언리얼 엔진에서 요걸 하시는 게 사실 지금 의미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언리얼 엔진이 그래서 지금 사실 쓰고 싶으신 분들은 누구나 다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서 시작하실 수 예. 있으니까 고렇게 해서 시작하신다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요거 있다고 해서 사실 되는 건 아니에요. 그 예, 예. 렌더링이나 이게 다 돼야 됩니다. 그런 컨트롤 립도 그렇고. 그다음에 또 궁금하신 게 인제 당연히 이게 궁금하실 거예요. 인제 얼리 액세스는 언제 시작할 계획인가요? 이거는 뭐 잘 아시겠지만 현재 저희가 어쨌든 확정된 그걸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냥 저희 그 블로그에 있는 것처럼 구독이나 이런 걸 통해서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좋은 소식을 빨리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거다라는 얘기 드리고 싶네요. 네네. 그다음에 인제 좀 제가 인제 좀 모아서 좀 많아서 예. 보면은 이제 LOD 단계 표정이 적용될까요? 예를 들어 모바일에서 음. 사용한다면 뭐 4단계 정도 LOD 표정이 적용이 가능한지 사실 이런 LOD나 그런 게 궁금하신 것 같아요. 예, 이거를 제가 그 시연에서 LOD 부분을 말씀을 못 드렸는데 당연히 모든 페이셜이나 애니메이션들은 LOD 단계마다 다 적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쵸. 고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저희가 시연했던 컴퓨터의 사양도 또 궁금하신 것 같아요. 예. 저희 시연했던 사양이 어떻게 되죠? 저희 시연했던 사양은 이제 2080 RTX 2080이고요. 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작업하는 컴퓨터는 이제 모바일에서 맥스큐인데요. 2080 맥스큐인데 여기서도 충분히 작업이 가능합니다. 노트북에서. 예, 노트북에서. 네. 예. 요 한 가지만 더 네네. 말씀드릴게요. 사실 이제 그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제가 말씀을 안 드렸던 것 같은데 저희 그 보시면 LOD 싱크라는 기능을 넣어 놔서 사실 캐릭터들 작업하실 때 LOD를 일괄적으로 원하는 수준으로 조절하실 수 있으니까 사실 그런 부분에서 프레임이 안 나오시면은 충분히 대응이 되실 겁니다. 네. 그쵸. 고렇게 해서 작업하시는 것도 고려해 보셔야 될 예예. 것 같아요. 높은 단계로 작업하시는 것보다는. 그런 것들도 다 적용이 돼 있습니다. 예예. 그다음에 또 궁금하신 게 인제 LOD 호출하는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요런 부분도 또 궁금하실 것 같아요, 캐릭터들만 현재는 저희 첫 단계에서는 아직은 아닌데 뭐 사실 유심 있게 보고 있는 부분이기도 예. 합니다. 그래서 요것도 좀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신체 부위에 컬렉티브 블렌드 쉐임 포즈 드라이버 같은 게 포함되어 있나요? 예. 이거는 뭐 사실 아시겠지만 이 정도 퀄리티를 내려면 포즈 드라이버가 없으면 안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처음에 이제 그 광석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앞으로 추가될 이 고퀄리티의 복장들도 모두 다 세팅된 채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네. 그런 게 또 있고요. 그다음에 또 쭉 보면 또 이런 것도 있고 마야 파일에 리그도 포함인지 요런 것들이 궁금하신 것 같은데
이거는 뭐 저희 블로그에도 있지만 예. 예. 기본적으로 마야에서도 이 언리얼 엔진과 동일한 구조로 움직이는 뭐 리깅이나 데이터들이 다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네,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궁금해하시는 게 이제 아까 그 이제 시연에서 인제 AR킷을 통해서 하셨다 보니까 이제 안드로이드 쪽도 궁금하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인제 고거는 인제 처음에 저희가 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인제 하이퍼센스가 저희 식구가 되면서 저희가 인제 카메라나 고런 거 기반으로 좀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뭐 고런 거 제약 없이 하려고 하니까 고런 것들을 좀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다음에 네, 또 물어봐 주시는 게 그런 건 있네요. 인제 요건 아까 답변 드린 것 같긴 한데 예. 그런 그러니까 근데 요거는 쪼금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게 이제 3 레터럴에서 작업하신 페이셜 릭은 몰프 기반으로 하셨을 것 같은데 지금 저희 샘플은 인제 본이랑 인제 예. 몰프 타겟 기반이니까 그러면 약간 그 퀄리티가 예. 떨어지는 게 아니냐 요렇게 여쭤봐 주시는데요. 예, 그건 요게 아마 요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그냥 블렌드 쉐입으로 가져와도 충분할 거를 왜 굳이 본으로 전환해서 다시 매칭시키는 방식을 썼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는 뭐 몰프 타깃이나 본으로 가져와서 열화하는 트랜지션 방식을 쓰진 않고요. 아시겠지만 이 정도 퀄리티를 내려면 그런 방식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블렌드 쉐입만 가지고도 사실 안 되는 게 블렌드 쉐입만 가지고 하면은 지금 이렇게 리얼한 다양한 어떤 표정에 따른 노말의 텍스처 같은 것들, 머티리얼이 실시간으로 블렌딩 되거나 하는 것들이 다 불가능해지고요. 그래서 저는 이 퀄리티를 유지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내부에서 실시간으로 모든 데이터를 동시에 처리합니다. 단지 이제 오해하신 부분은 이제 리매핑을 통해서 본에서 다시 매칭하셨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저희가 이제 시연에서 AR킷 데이터를 붙이는 방법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제 AR킷 정보를 저희 이제 그 릭 로직이라고 하는 말씀드렸던 3 레터럴의 그 로직에 전환하는 게 리매핑이고요. 내부에서는 당연히 다 동시에 같이 움직입니다. 네. 답변이 되셨나 모르겠네요. 그럴게요. 네. 이제 저희가 시간 관계상 일단 또 마지막으로 또 질문이 이렇게 걸리는데 많은데 좀 아쉽네요.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한번 말씀드려 보면요. 그다음에 이제 궁금하신 게 이건 것 같아요. 인제 많이들 물어봐 주시는 게 그래서 뭐 예를 들어 크리처라든가 아니면 좀 더 이제 예. 어떤 뭐 함몰된 거 이런 것들 음. 다 좀 더 그러니까 좀 더 독특한 형태 이런 음. 것들 가능하냐 물어봐 주시는데 그거는 일단은 저희가 아시겠지만 저희가 어쨌든 몇 달 안에 얼리 액세스를 하고 이제 시작이라 저희가 그런 부분도 다 유심히 보고 있어서 그건 좀 더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예. 그래서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아쉽지만 Q&A는 여기서 아. 마치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공개한 이 메타휴먼 크리에이터는 사실 저희 에픽이 올해 준비하고 있는 것 중에 사실 예. 하나입니다. 그다음에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언리얼 엔진 5도 올해 또 그거 공개를 또 할 예정이니까 예. 그런 것들 다 고려하셔 가지고 좀 많이 기대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저희 웨비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